어디 가서 창피해서 말도 못하겠어요. 저는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한 선택이었는데 그 선택이 저를 배반하니 기가 막히네요. 남 탓을 할 수도 없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깨져버린 유리조각 같은 사태수습을 말끔히 쓸어 담는 것뿐이네요.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은 이야기가 제 얘기일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오히려 이번 일로 제 인생이 구제됐다고 생각해야 하나 마음이 많이 복잡합니다. 저는 올해 결혼 예정이었던 예비 신부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결혼을 늦추다 보니 결혼 준비만 1년 7개월을 했어요. 결혼은 4월에서 7월, 7월에서 9월로 미뤄졌고 신혼집 입주는 7월 초에 끝났어요. 그래서 저는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좀 더 많아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연애할 때와는 다른 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하니까 그 사람이 어떤지 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람은 오래 두고도 알 수 없는 법이더라고요. 저는 직장 때문에 친정에 있다가 주말마다 신혼집에 가서 신혼가구 다 들여오고 짐 정리하는 등 주말에만 가서 지냈고, 남편이라고 부르기도 싫은 남편은 신혼집에 미리 들어와서 혼자 살았어요. 미리 살고 있으면 본인이 정리도 좀 하고 집을 돌봐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정말 밥 먹고 자기만 했어요. 집 꾸미는 것은 제가 더 잘할 것 같다며 억지로 넘기는 듯한 느낌이 있었지만 사실 남편에게 집을 꾸미는 것을 맡기고 싶지 않았고 제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하고 싶어서 제가 주로 전담하기로 했어요. 저번 주 토요일에 필요한 집안 정리를 하고 보니 자정이 넘었더라고요. 이제 좀 쉬려니 저녁을 안 먹어서 너무 배가 고팠어요. 남편이란 사람은 초저녁부터 코를 골며 자고 있었고 냉장고엔 물밖에 먹을 것이 없고 그렇다고 시켜 먹기엔 좀 그렇고 코를 심하게 골며 자는 남편을 보며 같이 사는 집인데 저만 계속 일하는 것 같아 괘씸한 생각도 들었지만 처음에 한 말도 있고 일을 하느라 피곤한 것이 있겠지 하는 마음에 놔뒀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자고 마음먹고 정리하느라 나온 쓰레기를 현관에 놔두었어요. 그런데 컵라면이 뜬금없이 신발장 구석에 숨어있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왜 여기 있나 싶었어요. 그래도 잘 됐구나 싶어 그거 하나 먹고 소파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들었어요. 방에 들어가면 남편이 깰까봐 거실에서 잤어요. 소화시키느라 새벽에 잤는데 아침 7시도 안 된 시간부터 신경질적으로 저를 깨우더니 다짜고짜 컵라면을 왜 먹었냐고 화를 내네요. 저는 잠결에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고 했더니 자기가 오늘 그 컵라면을 먹으려고 일부러 신발장에 둔 것이고 그것과 함께 먹으려고 방금 24시간 음식점에서 김밥까지 사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김밥을 열고 물을 올려놓고 컵라면이 없어진 걸 안 거죠. 그래서 열이 받았다는데 자신과 결혼할 여자가 컵라면 하나 먹은 것 때문에 집 정리를 하고 골아떨어진 사람을 그렇게 신경질적으로 깨울 일인가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컵라면이 왜 신발장에 있는지를. 제가 먹을까봐 숨겨놓은 것이죠. 그 생각을 하니 이 남자의 사고방식이 무서워졌습니다.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이 결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남자는 철저히 선을 그어놓고 하다못해 컵라면 하나까지도 나눠줄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말엔 제가 오는 것을 뻔히 아는 사람이 제 몫의 것은 준비하지도 않은 채 오히려 자신의 그것도 고작 컵라면 하나 가지고 본인 배만 부르려고 했던 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제 상식에선 이해가 안 가서 저도 따져 물었어요. 어제 네가 자는 동안 집 정리를 하느라 배가 고파서 먹었다. 어차피 1층에 편의점도 있지 않느냐. 다시 갔다 오면 되지. 고작 컵라면 하나 때문에 잘 자고 있는 사람을 그렇게 격하게 깨우냐. 나는 너 깰까봐 조용조용히 정리하고 잠도 소파에서 잤다. 주말이면 나도 오는데 왜 혼자 끼니를 챙기려 하냐. 내가 지금 주말에 신혼집으로 일을 하러 오는데 도와줄 거 아니면 챙겨주기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서운함과 화가 동시에 일어나 막 쏘아붙였습니다. 그랬더니 남편 얼굴을 더 세게 일그러뜨리며 시끄럽다고 빨리 컵라면을 사오라네요. 물 끓이고 있다고. 순간 이 사람 정신병자인 줄 알았어요. 눈빛도 이성을 잃어버린 눈빛이고 만나면서 그렇게 신경질 내는 것을 처음 봤어요. 평소에 먹는 것을 좋아하긴 했어도 식탐을 부린다던가 제 것을 빼앗아 먹는다던가 그런 적 한 번도 없었고 오히려 저에게 더 많이 먹이려고 이것저것 음식도 권하고 한 번도 음식에 관해서 화낸 사람도 아닌데 컵라면 하나 때문에 이렇게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다니 이 상황이 너무 혼란스러워서 집에서 뛰쳐나왔어요. 그리고 이틀 동안 서로 연락 안 하다가 연락이 왔기에 이제 반성했나 싶어서 연락을 받으니 왜 사과를 안 하냐고 따지더군요. 컵라면도 마음대로 먹고 그 사고를 치고도 아니 글쎄 그걸 사고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수습도 안 하고 그냥 가다니 너는 뺑소니범이나 다름이 없다고 말합디다. 정말 말이 안 통한다고 생각하면서 제 입장을 좀 생각해보라고
결혼할 사람한테 컵라면이 아깝냐? 이게 곤히 자고 있는 사람을 그렇게 깨울 일이냐? 그렇게 따지면 혼자 먹으려 했던 너를 내가 질책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나하나 얘기해줬더니 무조건 제 잘못이니 사과하래요. 그래서 저는 내가 사과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용서는 네가 구해야 되는 거다. 나는 사과할 마음이 요만큼도 없다. 딱 잘라 말하니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자고 하네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정리가 됐어요. 아, 이 사람이랑은 결혼하면 안 되겠구나. 고작 이런 일로 헤어짐을 말하는구나. 고작 그걸로 나에 대한 애정이 전부임을 말하는구나. 솔직히 신혼집에 가구까지 다 들인 상태에서 누가 컵라면으로 파혼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 사람과는 가망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됐을 뻔한 사람이 먼저 파혼 이야기를 꺼내니 저도 옳다구나 하고 바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 연락을 하지도 않고 새벽에 온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바로 다음날부터 그제야 내가 미친놈이었다, 잘못했다, 용서를 구하며 회사까지 찾아왔습니다. 정말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지만 무시했습니다. 제 바로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를 하는데 제가 하는 말을 끊으면서 시끄럽고 컵라면이나 사오라고 했던 그 말투와 표정이 잊혀지질 않아서 용서가 되질 않더라고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하는 것 같았어요. 컵라면 하나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 너에게 오만정이 다 떨어져서 얼굴만 생각해도 속이 안 좋고 진짜 진심으로 너랑 결혼하기 싫다고 말했어요. 그놈은 하루가 멀다 하고 잘못을 빌고 있고 제가 일방적으로 파혼 통보 후에 청첩장부터 스드메까지 점점 취소해가니까 더 다급해졌는지 편지까지 써가며 구질구질하게 변명하면서 매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흔들림 없이 여전히 파혼 진행 중이고요. 그놈은 컵라면이 뭐라고 계약금 손해도 많이 보고 파혼하려고 하냐며 가족들에게 뭐라고 할 것이냐고 물어보는데 이별의 아픔은 하나도 느껴지지 않고 그놈 말대로 정리할 게 많아 머리만 너무 아프네요. 정말 그깟 컵라면이 뭐라고 결혼까지 갈라놓나요? 사람은 정말 두고 봐도 알 수 없는 존재인가 봐요. 여태껏 그놈을 믿고 의지했던 제가 소름 돋게 싫을 정도예요. 다른 사람이 다가와도 못 믿을 것 같은 예감이 드네요. 연애도 오래 했다고 생각했고 결혼도 신중히 결정했다고 생각했는데 제 자신이 저를 배신한 것 같아 힘드네요. 전부 그놈 잘못인데 자꾸만 제가 죄책감이 들어요. 이 모든 상황을 만든 것이 저인 것 같아요. 제가 잘못된 선택만 하지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할 걸 이제 와서 하나마나한 생각들을 하고 있네요. 특히나 저희 가족들에게 많이 미안하고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많이 되네요. 앞으로 컵라면은 못 먹을 것 같아요.